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둥이 다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자랑 청계천에 관한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사연은 한 일본 공무원이 서울 청계천을 보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이야기인데요. 10년간 수천억 엔을 쏟아부었지만 완전히 실패한 도쿄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 그 책임자였던 사카이 미즈키가 우연히 본 청계천 다큐멘터리에 충격을 받고 직접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녀를 일본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우리 기술이 훨씬 앞서 있는데 말이 안 돼. 그냥 운 좋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냉소와 편견을 뚫고 그녀가 서울에서 본 것은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단 3년 만에 해낸 기적 같은 도시 재생,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 가져온 변화까지. 특히 일본 사회 내부의 뿌리 깊은 한국에 대한 편견과 무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깨져나가는지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카이 미즈키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2019년 봄 저에게는 꿈같은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도쿄 스미다가와 복원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된 거예요. 10년간 수천억 엔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배정됐고 일본 최고의 기술진들이 모였습니다. 미즈키-상,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요. 2020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거든요. 상사 야마모토 부장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도쿄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5년간 도시계획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첫 회의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도쿄대, 교토대 출신 엘리트들이 모인 프로젝트 팀. 유럽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고 최첨단 정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의 루르 지역 사례, 네덜란드의 수변 복원 기술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집약했어요. 이번엔 정말 완벽한 프로젝트가 될 거야. 역시 일본 기술력이면 뭐든 가능하지? 동료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죠. 1년이 지나도 물의 탁도는 개선되지 않았어요. 최첨단 필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말이죠. 2년 차에는 악취가 더 심해졌습니다. 시민들의 항해 전화가 하루에 200건씩 걸려왔어요. 또 세금 낭비네요. 공무원들은 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차라리 매립해버려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됐고 주말에도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개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복원 지역 주변 범죄율이 30% 증가한 거예요. 어둡고 냄새나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우범지대가 된 거죠. 이게 복원이야? 파괴야?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3년차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예산은 바닥났고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2022년 가을 치명타가 날아왔어요. 영국 BBC에서 더 폴 오브 재패니즈 얼반 르네상스. 일본식 도시 재생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보도한 거예요. 일본은 여전히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인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정작 시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문구가 칼처럼 파고들었죠. 더 치욕적인 건 BBC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도시였어요. 서울의 청계천이었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해냈는데 일본은 10년 걸려도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이라니. 설마.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도시계획 기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저는 지방의 작은 부서로 좌천됐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하는 사람들. 아, 스미다가와 실패한 그 사람이구나. 역시 여자에게 큰 프로젝트 맡기면 안 되는 거야.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았죠. 가족들도 힘들어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실패한 공무원 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중학생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일본의 기술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밤들이 계속됐습니다. 좌천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예전 부하 직원이었던 다나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주저하는 듯한. 미즈키 선배, 한국 출장 다녀왔는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것에 의욕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한국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아, 그게 청계천이라는 곳인데. 다나카가 주저주저하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장면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천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사진 속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평화롭게 산책하는 모습. 그것도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 치안이 좋아 보였거든요. 설마 합성 아니에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게 가능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가봤거든요. 다나카의 설명을 들을수록 믿기지 않았어요. 12차선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3년 만의 말이죠. 3년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현지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이명박 시장 때 시작해서 3년 만에 완공했다고. 더 충격적인 건 예산이었어요. 우리가 쓴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술 수준은 어때요? 우리만큼 정교하지는 않겠죠? 그게 오히려 더 체계적인 것 같았어요. 다나카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며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하루 12만 톤의 물 순환 시스템, 자동 수위 조절,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까지. 기술적으로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그럼 시민 반응은 어떤가요?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나카가 찍어온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모습. 정말 일상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혹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BBC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죠. 서울의 기적 청계천 르네상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우리 프로젝트를 비판할 때 언급했던 그 청계천인가 싶어서 클릭했습니다.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화면 속 청계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복원 과정이었어요. 시민 참여가 핵심이었다는 나레이션이 계속 나왔어요. 우리는 기술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시민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시민들의 인터뷰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시장님이 직접 설명회를 열고 우리 의견을 들어주셨거든요.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곳이 됐어요. 매일 여기서 산책해요. 시민들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진심으로 이 공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스미다가와의 참담한 현실과 너무 대비됐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뭘 한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나카에게 전화했어요. 청계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자료 더 찾아볼게요. 사실 저도 계속 궁금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청계천에 대해 더 알아볼수록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하지만 출장 신청서를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국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상사 야마모토 부장의 첫 반응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청계천이라는 곳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특히 사토 과장의 반응이 가장 노골적이었죠. 미즈키-상, 정신 차려요.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 후진국에서 뭘 배우겠어요? 운 좋게 하나 잘 된 게 있다고 해서. 다른 동료들도 가세했어요. 우리 기술이 훨씬 앞서 있는데 말이 안 돼요. 그냥 일시적인 성공 아닐까요?
몇 년 지나면 문제 터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과장해서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말이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스미다가와 실패한 게 한국 때문이야? 그냥 실력 부족이었던 거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더 치욕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잖아요. 원조는 우리인데 뭘 배워요? 그래도 예의상 도와주는 척은 해야죠. 불쌍한 이웃이니까 김치나 먹고 케이팝이나 들으면서 관광 다녀오세요. 동료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으니까요. 야마모토 부장이 정리했어요. 미즈키-상, 한국은 한국이고 일본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데서 뭘 배우겠어요? 결국 출장 승인은 거부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아. 한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정말 이해 안 돼. 실패하니까 이상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연차를 내고 자비로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가족들도 말렸죠. 여보, 그냥 포기해요. 괜히 상처만 받을 것 같아. 회사에서도 좋지 않게 볼 텐데. 아니야, 반드시 가봐야 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출발 전날 밤 동료 하나가 문자를 보냈어요. 미즈키-상, 정말 한국 가세요? 실망만 하고 올 텐데.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보며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꼭 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2023년 10월 15일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놀랐어요. 입국 수속이 정말 빨랐거든요.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직원들의 응대도 친절했습니다. 일본보다 효율적인 것 같은데 내심 깜짝 놀랐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거든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점점 놀랐습니다. 고밀도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었고 도로 상태도 깔끔했어요. 생각보다 깨끗하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겉보기만 그런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근처를 둘러봤어요. 명동거리는 정말 활기찼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고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관광지라서 그런가? 저녁에 지하철을 타봤어요. 환승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복잡할 줄 알았는데 표지판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길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 거지?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청계천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정말 대단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던 건지 깨달아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종강역에서 내렸습니다. 3번 출구로 나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사진으로만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첫 번째 충격은 물의 깨끗함이었어요. 정말 투명했거든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일 정도로 말이죠. 스미다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이런 수질을 유지하지? 하천 양옆으로 이어진 산책로도 놀라웠어요. 정말 잘 정비돼 있었거든요. 조경도 아름답고 벤치며 조명까지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 특히 놀라웠던 건 치안이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가방을 벤치에 그냥 놓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청계광장 근처에서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일본 분이신가요?
관광 오셨어요? 한국어는 못 알아들었지만 친근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청계천을 보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정말 좋은 곳 오셨네요. 저는 여기 사는 주민이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예전에는 여기가 어땠나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더러운 고가도로였어요. 차만 다니고 시끄럽고 공기도 나빴죠. 언제 바뀐 거예요? 한 20년 전쯤 이명박 시장 때 바뀌었어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랐어요. 복원 과정에서의 어려움들, 시민들의 반대, 그리고 점진적인 설득 과정까지. 처음에는 시민들도 많이 반대했어요. 교통이 더 복잡해질 거라고 걱정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시장님이 직접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 의견을 계속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할아버지의 표정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진심으로 이 공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곳이 됐어요. 저도 매일 산책 나와요. 건강도 좋아졌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오후에는 청계천 전체를 걸어봤어요. 광통교에서 시작해서 버들다리까지. 정말 길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청계천의 역사, 복원 과정, 생태계 정보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시민 교육까지 생각했구나.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조명이 켜지면서 청계천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로맨틱하면서도 신비로웠어요.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하고 가족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도시재생이구나. 스미다가와는 기술에만 집중했는데 청계천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대단한 걸 본 건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접근했는지도 깨달았죠. 내일은 서울시청에 가봐야겠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건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청계천에서의 하루를 계속 되새겼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행복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제 우리 프로젝트에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청계천을 본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서울시청에 전화했어요. 사실 연결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갑자기 와서 면담을 요청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여보세요. 도시계획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도시재생 전문가인데요. 청계천 복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놀랍게도 담당자는 매우 친절했어요. 아,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청계천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김재훈 과장님과 면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릴게요.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나요? 김 과장님이 만나 뵙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 같으면 최소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 단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다음 날 서울시청에 도착했을 때도 놀랐어요. 보안 검색은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김재훈 과장님 찾아오셨다고요? 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긴장됐어요. 어떤 분일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실까 싶었거든요. 도시계획과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김재훈입니다. 김 과장은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일본에서 멀리 오셨는데 청계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회의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김 과장은 청계천 복원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기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12만 톤의 물이 순환합니다. 12만 톤이면 정말 엄청난 양이네요. 맞아요. 한강에서 끌어와서 8단계 정화 과정을 거쳐서 흘려보내죠.
그리고 다시 회수해서 재처리하는 순환 시스템이에요. 설명을 들을수록 감탄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자동 수위 조절 시스템도 있어서 비가 와도 범람하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강수량을 모니터링해서 미리 수위를 조절하거든요. 그럼 홍수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하 저수조와 연결된 우회 시스템이 있어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우회시켜서 한강으로 보내죠. 정말 모든 걸 다 생각해 놓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적 접근이 부족했어요.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피, 용존산소량, 탁도까지 모든 걸 체크하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려요. 김 과장이 보여준 모니터링 화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김 과장의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제일 어려웠던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네. 상인분들, 이주 문제, 교통체증 우려, 예산 논란까지 반대 여론이 정말 심했거든요. 김 과장은 당시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시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설계도부터 예산 집행까지 모든 걸 시민들에게 보여드렸죠. 정말 놀라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일본 같으면 정부 주도로 밀어붙였을 텐데 한국은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했던 거예요. 시민 설명회를 120번 넘게 열었어요. 이명박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시민들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해 주셨죠. 120번이요? 정말 많네요. 그래도 부족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기도 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상인들에 대한 배려였어요. 청계고가 아래 상인분들 이주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분들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대체 상가를 먼저 준비해드리고 이주 비용도 지원했어요.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상가에 우선 입주권도 드렸죠.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죠. 김 과장의 다음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청계천은 기술의 승리가 아닌 공동체의 승리입니다. 시민, 행정, 기술이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한 일이었어요.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면담이 끝났어요. 김 과장은 마지막에 자료집까지 챙겨주셨어요. 일본에서도 분명 가능한 일이에요.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말이죠. 면담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시청 앞 광장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접근을 완전히 잘못했던 거예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했어요. 기술부터 앞세우고 시민들에게는 나중에 알렸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하지? 고민이 깊어졌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였어요. 그날 저녁 청계천을 다시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운 공간이 20년 전만 해도 더러운 고가도로였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일본에서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돌아가서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그것이 청계천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 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 모든 것이 바뀐 기분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청계천의 맑은 물소리, 평화로운 시민들의 표정, 그리고 김재훈 과장의 진심 어린 설명까지. 일본에서도 정말 가능할까?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전철을 타는데 서울과 자꾸 비교가 됐어요. 똑같이 복잡하고 바쁜 대도시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울은 활기가 있었다면 도쿄는 좀 침울한 기분이랄까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 그래서 뭘 할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는 해야겠어.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회사에서 좋지 않게 볼 텐데. 괜찮을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다음 주 월요일 부서 회의에서 서울 출장 결과를 발표했어요. 주말 내내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했거든요. 청계천 사진들, 기술 자료, 그리고 김 과장에게 받은 도면까지. 우리도 작은 곳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청계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스미다가와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차가운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죠. 사토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즈키 상, 한국은 한국일 뿐이에요. 우리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동료들도 가세했어요.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적용해요? 한국 사람들이 과장해서 말한 거 아닐까요? 예산도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또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요? 가장 독설적이었던 건 다나베 주임의 말이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운 좋게 된 거 아닐까요?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모두들 킬킬거리며 저를 비웃었거든요. 야마모토 부장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즈키 상,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스미다가와 일로 이미 충분히 혼났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잖아요.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가치라뇨. 한국 따라 하다가 또 망하면 어쩌대요? 회의는 결국 아무 결론 없이 끝났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해 안 돼. 한국에서 뭘 봤다고 저러는 거야?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아. 한국 음식이라도 잘못 먹었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우울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혼자라도 뭔가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개인 SNS에 청계천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본 놀라운 도시재생 현장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평소에 SNS를 자주 하지 않았던 터라 팔로워도 얼마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어요? 물이 정말 깨끗하네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저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점점 좋아지자 더 자세한 설명을 올렸어요. 복원 과정, 시민 참여 방식, 기술적 노하우까지. 일본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워요. 언제 우리도 저런 곳에서 산책할 수 있을까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공유 수가 수백 개를 넘어섰고 다른 SNS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일본 공무원이 본 한국의 도시재생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죠. 우리도 저런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일본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안 만들고. 세금으로 쓸데없는 거만 만들지 말고 이런 거나 만들어줘. 이런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변화에 대한 갈망은 일본 시민들에게도 있구나. 문제는 시작할 용기였어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요즘 SNS 스타가 됐다면서? 한국 홍보대사라도 된 기분이야? 무시하려고 했지만 상처가 됐어요. 그래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SNS 반응에 용기를 얻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지역 도서관에 연락해서 청계천 관련 강연회를 개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번 해볼까요? 도서관 담당자는 의외로 적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내심 걱정됐죠. 정말 사람들이 올까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렸어요. 일본 공무원이 직접 본 서울 청계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하루 만에 신청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결국 더 큰 강당으로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강연 당일 정말 놀랐어요.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왔거든요. 나이도 다양했어요. 20대 젊은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청계천을 직접 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예정된 이 시간을 훌쩍 넘어서 4시간까지 늘어졌죠. 우리 동네 하천도 더러워져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정부에 건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절실한 질문들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시민분이 다가오셨어요. 저희 동네 하천도 정말 더러워져서 고민이었어요. 혹시 같이 뭔가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시민들 스스로 움직이는 거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분은 스즈키 상이라는 분이었는데 지역 자원봉사 단체 회장이셨어요. 정말 적극적이셨죠. 다음 주말에 하천 청소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주말 3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작은 하천 청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 줍기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이런 활동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동네도 깨끗해지네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0명, 2달 후에는 300명까지 늘어났어요. 지역 상인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고생하시는데 음료수라도 드세요. 우리도 뭔가 도와드릴게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환경교육의 일환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하천 주변이 깨끗해지니까 악취도 줄어들었고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거든요.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한국식 모델을 도입한 최초의 일본 도시 프로젝트라고 대서특필한 거예요.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와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왔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죠. 가장 놀라웠던 건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시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변하고 있구나.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마모토 부장도 이제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미즈키 상 요즘 언론에서 자주 나오시네요. 시민들 반응도 좋고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어요. 2024년 봄 드디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쿄도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스미다가와 시민참여형 복원계획을 발표합니다. 발표문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년 전 실패로 끝났던 그 프로젝트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공동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재훈 과장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답니다. 미즈키 상 이번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세요. 야마모토 부장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기술만 믿고 덤비지 않았어요. 첫 시민 설명회를 열었을 때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어요. 이미 제 활동을 지켜본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의심스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작은 하천들에서 성공 사례를 봤으니까요. 김재훈 과장도 일본에 와서 자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시민들과의 소통이 핵심이에요. 공사가 시작되자 매일 시민들이 현장을 지켜봤어요. 투명하게 공개했거든요. 공사 과정, 예산 집행, 진행 상황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정화시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수질 검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의견도 많이 주셨고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죠.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해내셨네요. 이제 우리도 청계천 같은 곳이 생겼어요. 매일 산책하고 싶어요. 1년 후 완공식 날이었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김재훈 과장도 한국에서 특별히 참석해 주셨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 만들어졌네요. 청계천 못지않아요. 김 과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완공식에서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3년 전 실패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을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새로 만들어진 하천을 혼자 산책했어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제시도 IS 계속 편집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청계천에서 받은 충격, 차가운 동료들의 시선, 작은 봉사활동부터 시작한 변화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천을 바라보니 한국에서 만났던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분의 행복한 표정, 그리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곳이 됐다던 말씀. 청계천이 준 것은 기술이 아닌 희망이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젊은 커플이 지나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정말 예쁘다. 매일 와도 좋겠어. 맞아,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생기다니 꿈 같아. 바로 그거였어요. 시민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간. 그게 진정한 성공이었던 거죠.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CNN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청계천 이펙트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쿄편을 만들고 싶은데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촬영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변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본 전역에서 연락이 쇄도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싶어요.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국토교통성에서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로 지정한 거예요. 6개월 후 제게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미즈키 상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해요.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단 단장을 맡아주세요. 3년 전만 해도 좌천당했던 제가 새로운 부서의 수장이 된 거예요. 정말 꿈 같았죠. 새 부서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과의 정식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어요. 김재훈 과장이 서명식에 참석해 주셨죠.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정말 감격했어요. 처음 청계천을 봤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1년 후 일본 전역에 15개의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두 청계천을 모델로 한 것들이었죠. 오사카의 한 시민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미즈키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매일 아이들과 산책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해와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일본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처음 시작은 한국에서 배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위치가 된 거예요.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초청해 주셔서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어요. 그때 처음 만났던 할아버지를 우연히 다시 만났죠. 아, 일본에서 오신 그분이시네요. 일본도 정말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청계천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김재훈 과장도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됐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미즈키 씨가 용기 내주셔서 양국 모두 발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시민들의 변화예요. 이제는 정부가 뭔가 하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움직여요. 우리도 뭔가 해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일본 전역에서 들려와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지난주에는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어요. 도시공학과 학생들에게 청계천 이야기를 들려줬죠. 선생님,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젊은 학생들의 열정을 보며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이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요즘 가끔 스미다가와를 산책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개무량해요. 특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 아이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거든요. 어제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검토했어요. 이번에는 전국 규모의 생태 복원 프로젝트예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거죠. 우리가 직접 움직여서 만들어보자.
이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정부는 뒷받침만 해주면 되죠. 청계천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3년 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던 그 순간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사카이 미즈키 씨의 용기 있는 도전이 결국 일본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 실화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처음 일본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 뭘 배우겠냐며 코웃음 치던 모습들 정말 현실적이었죠. 하지만 그런 편견과 무시를 뚫고 진실을 찾아 나선 미즈키 씨의 용기가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교훈이 정말 깊이 와닿았어요. 청계천이 단순히 한국의 성공 사례를 넘어서 이웃나라에까지 희망을 전해준 것도 의미가 크죠. 좋은 것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로 바뀐 거죠.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변화가 필요한 곳을 발견하신다면 미즈키 씨처럼 작은 용기를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편견을 뚫고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증명해 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